저는 캠핑과 차박을 좋아하지만 스타리아 출시할 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유는 내 취향이 아니라서. 예쁘고 현대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제 취향은 아니라서 관심 밖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스타리아 11인승 광고를 보는데 운명적으로 알게 되었죠. 이건 내 차다. 제가 예쁜 차를 좋아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유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활용성이라고 생각해요. 평일에는 데일리카, 주말에는 차박,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태우고 떠나는 여행.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활용한다면 외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제가 스타리아를 구매하기 위해 알아본 정보들, 그리고 직접 타고 느낀 점과 구매를 포기하게 된 계기.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캠핑 유튜버 피크닉 러브입니다. 어쩌다 보니 자동차 리뷰만 세 번째인데 전문적인 리뷰가 아닌 여성 오너 드라이브 입장으로 바라본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렉스를 승용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상용 혹은 취미를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필요에 따라 승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승합차의 대명사인 스타렉스라는 이름을 버리고 굳이 스타리아로 차량명을 바꾼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승용의 이미지로 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독보적인 카니발의 수요층을 가져오고는 싶은데 상용차의 이미지가 강한 스타렉스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힘들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방향성은 이번 스타리아 공식 광고 영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에 혹하는 사람들도 생기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스타리아는 11인승입니다. 7인승과 9인승도 좋지만 순정 상태를 최대한 살리면서 차박을 할 수 있는 차량이 11인승이고 세금도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비 절감 측면에서도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타리아 11인승은 승합차입니다. 일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하고 1년 세금이 65,000원 밖에 되지 않죠. 승합차 세금은 배기량과 관계없기 때문에 특정한 사용 목적이 아닌 데일리카로 활용하기에는 2.2 디젤보다 3.5 LPG가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디젤 엔진을 구매하는 것은 살짝 위험 부담이 있죠. 물론 승합차만의 단점도 있습니다. 110km 속도 제한, 자동차 검사 1년에 한 번, 사용도 하지 않을 많은 의자들, 비싼 보험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속도 제한에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과속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는 단점이 아닌 사항입니다. 자동차 검사도 귀찮기는 하겠지만 구매를 고민할 정도의 단점은 아니고 의자 같은 경우는 항상 평탄한 세팅으로 다니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구매를 고민할 정도의 단점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기존 차량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데 세금이 줄어든 것보다는 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이 계속 스타리아 11인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스타리아 11인승을 구매했고 기회가 돼서 제가 꽤 넉넉한 기간 동안 빌리게 되었습니다. 스타리아의 첫인상, 상용차. 디자인을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었지만 세련된 상용차. 가까이서 봐도 상용차, 멀리서 봐도 상용차, 그냥 상용차. 외부를 아무리 세련되게 만들었다고 해도 큰 덩치 때문에 상용의 이미지를 버리기는 힘들 듯합니다. 그런데 자동문으로 사이드 도어를 여는 순간 카니발 느낌이 나면서 들어갔을 때의 안락함과 여러 사용자를 위한 옵션들이 기존의 상용차의 느낌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살짝 운전해본 느낌은 이 정도면 데일리카로 충분하겠다. 첫 느낌은 너무 좋았어요. 데일리카로 사용하면서 캠핑도 즐기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는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캠핑과 여행 용도로는 오케이. 이보다 더 좋은 차는 없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데일리카로서의 사용은 힘들다고 판단했어요. 승차감, 주차. 다른 부분들은 너무 좋지만 승차감과 주차 때문에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제 주변의 스타렉스,
스타리아 오너들 대부분은 세컨카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컨카로 탄다면 이 단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만약 이 차를 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 2대를 처분하고 매일 타는 데일리카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비싼 차를 세컨카로 굴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운전하면서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아봤어요. 멀미. 제가 운전한 차는 11인승으로 많은 사람을 태웠을 때도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세팅되었을 것 같고, 반면 7인승, 9인승은 좀 더 소프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튜브 자동차 리뷰를 보면 가끔 멀미 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차를 타봤지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야 그 느낌을 알았어요. 먼저 진동과 충격이 너무 심해요. 바닥에 있는 작은 요철까지 모두 느낄 수 있어서 방지턱을 피해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운전석이 이 정도면 뒷좌석은 당연히 더 심하겠죠. 1시간 정도의 거리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카니발을 탔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솔직히 카니발은 엔진 진동 빼고는 세단 승차감과 큰 차이가 없어요. 스타리아는 승용으로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승차감이었습니다. 반면 상용으로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스타리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실제 현실이 충돌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굳이 11인승 차를 혼자 타놓고 승차감이 안 좋다고 불평을 하냐. 11인승 차라고 해서 꼭 많은 사람이 탈 필요는 없죠. 최대 인원이 11명일 뿐 당연히 혼자 탈 수도 있는 거죠. 승용으로의 활용을 강조하고 싶다면 광고만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이 고려된 서스펜션 세팅이 들어갔어야 하고,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면 서스펜션의 선택지를 소비자에게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차감은 조금 떨어지지만 도로에서의 운전은 재미있어요. 시트 포지션이 높고 창문이 거대해서 운전 시야가 좋아요. 오히려 일반 승용차들보다 운전이 더 쉽게 느껴지기도 하죠. 시골길도 문제없어요.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라면 스타리아도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아주 좁은 골목길만 아니라면 차가 크다는 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 주차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어라운드 뷰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후방 카메라와 사이드 미러만 잘 봐도 어렵지 않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커서 주차하기 너무 편해요. 그런데 주차장이 나만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죠. 옆차에 이렇게까지 피해를 줄지 몰랐어요. 아파트 공용 주차장에 큰 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무조건 트롤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여러 상황들이 겹치면 트롤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주차장은 보는 것과 같이 항상 여유롭고 공간도 넓어요. 이중주차가 전혀 없는 주차장으로 이 정도의 주차 시설이라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구석쪽 경차 옆에 잘 주차하면 옆차에 피해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이중주차가 항상 필요한 아파트, 혹은 개인 주차장이 없는 주택 단지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든 상황이 매일매일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주차시설이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타리아 구매를 포기한 이유는 차를 항상 내 아파트에만 주차하지는 않잖아요. 매일 타면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 이동한 장소에서의 주차가 힘들더라고요. 이동할 때마다 주차장은 충분히 넓은지, 주차를 마친 이후에는 옆차에 피해를 얼마나 주는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주차하고 나서 너무 비좁으면 사이드 도어를 열어서 뒤로 내리면 되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이렇게 타고 내리기도 힘들더라고요. 주차장이 협소한 아파트나 개인 주차장이 없는 주택 단지에서는 주차 스트레스를 다른 차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스타리아를 출퇴근 데일리카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직접 물어봤는데 제가 느낀 단점을 그대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스타리아의 넓은 공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즉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필요한 스타리아의 장점이 내가 느낀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을까? 승차감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오래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민한 운전자도 아니기 때문에 타다 보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차 문제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장소에 갈 때는 민망한 상황이 생길까 겁나기도 하고요. 스타리아를 한 달에 4-5번 정도 취미생활용으로 탄다면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데일리카로 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타리아를 직접 운전해보기 전에는 카니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큰 차를 사려고 마음먹었다면 좀 더 큰 차가 낫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에 있어서도 스타리아가 더 매력적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카니발 오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 카니발 오너들의 마음을 카니발을 탈 때는 몰랐는데 스타리아를 타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카니발 타면서 승차감에 불만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차에서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살짝 불편한 수준이지 구매할 망설일 정도의 큰 단점이 아니었죠. 카니발 크기가 아파트 주차장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차를 타면서 느낀 것은 스타리아는 카니발의 비교 대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패밀리카로는 카니발의 대안이 없구나. Hello, nice day, good morning.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 어느새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제가 스타리아를 구매하려고 했다가 포기하게 된 과정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리뷰 진행상 단점 부분이 강조되었을 뿐 사실 장점이 많은 자동차입니다. 단지 스타리아가 저에게 맞지 않을 뿐이죠. 언제나 네 곁에서 느꼈던 행복을 너에게 전할게. 운전자 기준 수납 공간이 많아서 좋았어요. 폴딩된 의자를 콘솔로 사용하는데 잡히는 모든 것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 컵홀더에는 스마트폰을 올릴 수 있는데 스마트폰 내비 사용할 때 아주 편하고 도어에도 수납 공간, 센터페시아에 있는 수납 공간은 USB 충전하기 편하고 상단의 수납 공간에도 USB 충전하기 편해요. 내가 물건을 어디에 놨는지 헷갈릴 정도로 수납 공간이 많아요. 운전자에게는 무조건 좋은 장점이죠. 운전할 때 개방감이 좋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느낌도 좋지만 넓은 유리를 통해 보는 시야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에 탑승한 모든 동승자가 느낄 수 있죠. 모든 좌석에 착석감이 좋습니다. 1열 중간에 있는 좌석만 빼고 키가 크지 않다면 4열, 맨 끝에 있는 좌석에도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SUV의 3열과는 비교도 되지 않죠. 11명까지는 태울 기회는 없었고 8명 태우고 놀러 간 적은 있었는데 8명 모두 아주 편하게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인원수가 많을 때는 카니발에서 느낄 수 없는 승합차만의 장점이 나옵니다. 도심 주행만 하면 리터당 9km 이하로도 떨어지지만 고속으로 달리면 리터당 13km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복합 연비는 10에서 11km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수치만 보면 좋다고 볼 수 없지만 자동차의 덩치를 고려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스타리아 최고의 장점은 차박을 할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텐트의 크기가 캠핑의 즐거움과 무관하듯이 차량의 크기 역시 차박의 즐거움과 무관합니다. 레이와 SUV 차박은 좁은 공간에서의 아늑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저와 같은 미니멀 솔로 캠퍼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죠. 그런데 둘이서 스텔스 차박을 하겠다면 사실상 레이와 SUV로는 힘듭니다. 스타리아 정도는 되어야 편하게 즐길 수 있죠. 내부 공간이 넓은 스타리아를 혼자 사용해봤는데 캠핑보다는 방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넓은 공간을 내 취향대로 활용하는 것도 SUV 차박에서는 하지 못하는 스타리아 차박만의 매력이죠. 넓은 창문으로 보는 풍경, 파노라마 선루프로 보는 하늘,
테일게이트를 열었을 때의 개방감, 언제나 어닝을 대신할 수 있는 넓은 테일게이트, 웃어줘. 환기할 때 편리한 수동 창문. 나의 바람이야. 지금까지 차박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로 넓은 공간에서 오는 여유로움과 함께 시각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차박과 차박 세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차후 영상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자동차는 용도에 맞게 구매하자. 스타리아 11인승은 여러 사람을 태우는 목적의 승합차이고 그것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승합차의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승합차의 용도가 필요 없는 사용자가 구매하기에는 나중에 후회할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자동차라는 것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짧은 광고에 혹한 내 자신을 반성하고 저의 경험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캠핑 유튜버 피크닉 러브였습니다.